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아주버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에도 종지부를 찍을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집안 어른이 해주신 맞선 자리였는데 제가 어디 못나서 연애 결혼이 아닌 맞선까지 보게 된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성격이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거기다 여중여고여대를 나와서 친구들도 전부 여자뿐이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노파심에 여기저기 제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학원 강사였어요. 언뜻 보면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두 사람이었기에 잘 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 둘 다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데이트로 바로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두세 번 더 만남을 가졌고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그리고 연애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자연스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아도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부모님 교육 수준도 같았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없었지요. 남편이 모아둔 6천에 시댁에서 보태준 5천까지 총 1억 천에 저는 저대로 제가 모은 돈 4천에 친정에서 5천 그리고 제가 타던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중형차를 가져왔습니다. 연봉은 제가 더 높았으니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제가 조금 더 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이 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그건 위치 때문이었어요. 친정은 지방에 있었기에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본가에서 제가 일하는 학원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동네 자체가 주변보다 싸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자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이 한 동네에서 뭐하러 두 집 살림을 하느냐고 따로 집을 구하지 말고 당신들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가는 안 된다고 친정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저도 원치 않았기에 그건 정중히 거절했지요. 결혼하고 처음 한 1년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한 첫 해에 겪는 일들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리기라던가 명절이라던가 김장 같은 집안 안팎 행사들의 얼굴을 비추며 소위 며느리 도리하느라 바쁘게 흘러갔는데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속된 말처럼 들리지만 저 혼자 독박을 쓴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도 대부분의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 며느리가 같이 독박이 아닌 상박을 썼다고 할까요? 그래도 저는 둘째 며느리고 형님은 첫째 며느리라서 욕은 형님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둘 잘 키워서 며느리가 둘이나 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꽤나 자랑하고 다니시는 눈치였지만 제 귀에는 영 곱게 들리지 않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형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착잡해요. 제가 숫기도 없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질머리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형님은 말수도 없고 좋다 싫다 표현도 잘 안 해요. 어머님이 이거 해라 하면 네 하고 저거 해라 하면 네 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을 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은 황씨 집안 며느리라 그런 건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있을 때면 제가 괜히 너스레를 떨고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도 언젠가부턴 저한테만큼은 마음의 문을 연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날도 제사랍시고 모여서 형님과 저만 죽어라 전을 부쳐대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들 둘 끼고 하오 TV 보고 계시고 아버님은 몸이 안 좋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지요. 제가 먼저 형님한테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별건 아니고 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 건지 모르겠다. 왜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 짜는지 짜증난다. 시덥잖은 소리였지요. 그런데 형님이 좋을 때라며 웃더니 자기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버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화가 너무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버님이 형님 팔을 꺾었다대요. 그러면서 형님더러 나가라고, 형님 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 그랬다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아주버님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형님더러 그걸 왜 참고 있냐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신고라도 하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순간 그래도 부부지간의 일인데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안 했네요. 근데 형님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며 슬며시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과 형님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간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모아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주버님도 항소는 엄두도 못 냈고 결국 형님한테 위자료 2천만 원 주고 끝났다고요. 알고 보니까 결혼 생활을 4년 가까이 했으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준 게 몇 달 되지도 않는다대요. 아이고,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산 건지, 어머님은 그걸 모르셨던 건지, 그런데도 형님더러 애 안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순진한 당신 아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돈 뺏기고 이혼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게 되니 저한테 그러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정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은 저희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작은 아주버님의 이사였어요.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한 3달도 안 되었던 때였는데 하루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버님이 어머님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니까 형님 위자료 빼주고 변호사 비용도 꽤나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어디 가서 살든 어쩌든 관심도 없었고 제 알바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걸핏하면 제 남편을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불러내서 밖에서 술을 마신다던가 노래방을 간다던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술자리고 노래방이고 자주 갑니다. 그래서 쉴 때는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불러내니 이혼한 형이 불쌍해 그런 건지 싫은 소리는 못하고 따라다니대요. 그런데 매번 밖에서 놀라니 돈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자꾸 저희 집으로 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겠다. 너네 TV가 크니까 그걸로 같이 영화 보자. 처음에 한두 번은 인색하게 굴기도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오려고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아주버님더러 이제 그만 오시라 했습니다. 솔직히 듣기 좋은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댈 수도 있었겠지만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 못 알아들은 척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지만 역시나 남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인데 어떻게 오지 말라 소리를 했냐며 저한테 심했다고 사과하라대요. 뒤이어 한다는 말이 제가 형님을 좋아했던 건 아는데 그래도 그 여자는 이제 남이라고, 아니 원수나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형은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내가 형님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형님 때린 건 아냐. 생활비도 안 줬다면서 그런 남편을 어떤 아내가 참고 살고 싶겠냐. 나라도 이혼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는 여자는 맞아도 사답니다. 형님도 괜히 맞았겠냐고 아주버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맞았을 거라나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랐다니까. 자기는 저한테 손 뗄 생각이 없답니다. 하지만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맞아도 싸다는 거라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과민 반응을 하느냐 그러대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이후로 남편이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곱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혼자서 생일상 차릴 생각을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한껏 예민해졌지요. 남편더러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되겠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미역국만 끓이겠다.
나머지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서 배달시키자 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었지만 그럼 당신이 하라니까 삐죽거리며 나와있던 주댕이가 쏙 들어가대요. 그렇게 생신 당일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끓여간 미역국을 데우려고 가스레인지에 올렸고 남편이 음식을 시켰어요. 아버님은 소화를 잘 못 시키셔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따로 전복죽을 끓여갔거든요. 그래서 드실 만큼 퍼놓고 조금씩 소분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남편이 전복죽을 보더니 뭔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자기가 도와줄 일은 없냐며 옆에서 설레발을 치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그런 남편더러 야, 너는 남자가 거기서 뭐하냐며 제대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야 동생이니까 야라고 한다지만 저를 왜 쟤라고 부르는 건지 자기랑 나랑 친구냐고요. 열이 확 올라왔지만 상종을 말자 싶어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중화요리 몇 가지가 차려졌고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는 아주버님이 꼴보기가 싫어서 케이크도 준비 안 하셨냐고 한마디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랍니다. 지 엄마 생일인데 여자 남자를 찾고 있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니 이혼당했지 차마 그 소리는 안 했네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쳐갈 무렵 어머님이 저와 남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분명히 뭔가 부탁 내지는 명령이다 싶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사는 빌라가 구축이라 방이 3개거든요. 그중 한 방을 아주버님한테 내주랍니다. 요근 내 아버님이 거의 누워만 계셔야 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지셨는데 그 와중에 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다며 아주버님은 저희가 당분간 데리고 있으래요. 저는 아주버님이 무슨 10살 난 어린애도 아닌데 어머님이 챙기실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식사며 빨래며 그 도망간 X 때문에 자기가 다 늙어서 이게 웬 고생이냐고요? 어휴, 이 와중에도 당신 아들 못난 건 모른 채 하시고 형님 욕을 하시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어머님더러 아주버님한테 직접 하게 하시라고 아니면 어디 월세라도 구해서 내보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한다면서 망할 X 때문에 불쌍한 당신 아들 팔자 꼬이고 당신 말년 꼬이고 아주 그냥 눈에 띄면 요절을 내버리실 거랍니다. 저는 달리할 말이 없었기에 어머님이 힘드시다니 뭐라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지만 아주버님과 같이는 못 산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살면서도 안 하는 빨래며 식사를 저희 집에 온다고 하겠냐고. 그럼 어머님이 하시던 고생 제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아들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못한다 했지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기 빨래하고 자기 식사 챙겨줄 때 아주버님 것도 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당신 것도 힘들어서 안 해줄 생각이라고 받아쳐버렸어요. 앞으로는 당신 빨래고 당신 식사고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는 이 시애미가 이렇게 힘들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며 첫째는 안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잘하던 첫째 며느리한테도 이혼했다고 망할 X, 썩을 X, 심지어 저번엔 개 같은 X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따졌어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욕먹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니네 둘 직구할 때 보태줬던 5천만 원 그거 내놓으랍니다. 그 돈으로 네 아주버님 방구해줘야겠다고 내일 당장 돈 가져오래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누가 보면 그 돈 저 다 쓰라고 준 줄 알겠다고 그랬지요. 남편도 그제서야 어머님더러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형 결혼할 때는 돈 더 많이 보태준 거 아는데 이제 와서 겨우 5천 해준 걸 토해내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냐며 따지더군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그리고 그때 TV 쳐보다가 뒤늦게 온 아주버님이 저더러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고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남들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싫다고 한다고 자기는 저 같은 여자 줘도 싫답니다. 저도 아주버님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나 섞지 아니었음 쳐다도 안 봤다고 대꾸해버렸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더러 아주버님인지 난즉 고르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진 당신 형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이 형 없인 못 살겠다 하면 나는 당신 미련 없이 놔주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랍니다. 자기도 어쨌든 자기 형이고 해서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아주버님 상대 안 해도 되게끔 잘할 테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다 늙어서 아픈 남편의 40먹은 아들 뒤치다꺼리 하려니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떠난 사람인 형님한테도 아직도 저렇게 욕을 퍼붓는 걸 보시면 저라고 그 꼴 안 당하란 법 있나요? 어머님이 며느리 귀한 줄 몰라주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당분간 남편 단돌이 잘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남편이 약속만 잘 지켜준다면 저희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되겠지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제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게 한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재산이나 탐내는 파렴치한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걔 XX라고 부르고 싶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남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닌 건 아니고 남편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언젠가 같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네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고요. 솔직히 결혼을 하기까지 제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이 많았답니다. 그건 바로 제 슬픈 가족사 때문이었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요. 반면에 삼촌과 외조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기에 서울에서 4시간도 넘게 떨어진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는 집안 행사나 명절날이면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가고 다음번엔 외조부모님과 삼촌네 식구들이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하신 이후로는 항상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날은 외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모네는 이모네대로 각자 차를 끌고 이동했을 텐데 그날은 이모네 차가 고장이 나면서 한 차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이모부가 운전을 교대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어요. 뒤엉킨 도로 한가운데서 저희 차에 불이 붙었고요. 이 사고로 저는 부모님을, 이모는 이모부를 잃게 되었네요. 살아남은 저와 이모 역시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둘 다 몸 여기저기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특히 이모는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삼촌과 숙모가 그걸 가지고 수군거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저는 외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저와 외할아버지는 삼촌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서 삼촌네에서 저를 데리고 나왔지요. 이후로 이모와 함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았고요. 남편에게는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 가족사를 다 털어놓았지만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안 좋은 대답을 듣게 되진 않을까 겁도 났고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도 제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긴장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정말로 제 염려와는 달리 결혼 반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선 이모가 챙겨준 선물들을 보시고는 이제 곧 한가족이 될 건데 뭐 이렇게까지 싸들고 왔느냐며 다음부터 편하게 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무튼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이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이모가 1억 보태주셔서 부족함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엔 안 받겠다, 못 받는다 했는데 이모가 말하길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온 보험금도 있었고 외조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앞으로 남긴 유산도 있었다고 제가 받아야 하는 몫이라며 그런 소리 말라대요.
사실 이모가 안 챙겨주셨으면 그런 돈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고로 이모는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덕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모하고 사는 동안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첫 해는 남편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해주셨고 솔직히 힘든 일은 거의 없었지요. 다만 전처럼 이모를 자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는데 그건 시댁에 행사가 많아도 정말 많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신은 물론이고 날씨가 좋아서 비가 오니까 아무튼 별의별 이유로 행사를 만들어내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다 지난해 이른 봄이었어요. 이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모처럼 이모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자 이모가 하는 말이 이제 저 시집도 보냈고 해서 이모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다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를 뻔했네요. 이후로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냈지요. 그랬더니 이모가 하는 말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분이라며 저만 허락하면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싶다고요. 저는 이모더러 그게 왜 내 허락이 필요한 일이냐고 이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는 이모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찬성이라 했어요. 그렇게 이모와 행복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이모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래요. 이모님이 뭐 좋은 선물이라도 사주셨냐면서요.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모랑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면 이모가 오시며 구두며 잔뜩 사주기도 했고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입으로는 잘 됐다고 하는데 얼굴색이 좋지가 않았지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면서 한다는 말이 두 분이 혼인신고도 하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건지 그 의중을 눈치채지 못하고는 순진하게 하지 않겠냐고 대꾸했습니다. 결혼식도 한다 했고 두 분 다 아직 한참 젊으신데 혼인신고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어머님 표정이 워낙 어두워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 묻기도 그렇더라고요. 이윽고 어머님께서 저를 앉혀두고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 저희 이모의 재혼 소식을 들으셨다며 사실이냐입니다. 저는 맞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까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진짜 혼인신고도 하시는 거냐고 물으시대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어머님은 저더러 답답하다며 이모가 지금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를 하면 이모 재산이 다 그 남자 앞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며 화를 내셨지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불쾌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곤 다 저 좋으라 하는 말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모한테 가서 제 목숨 미리 떼달라고 하래요. 그러다 눈 뜨고 코 베인다나요. 아무리 어른이 하는 말이라지만 어이가 없어 기가 차대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 두 사람에게 나는 이모가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으니 관심 끄라 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급기야 사내 한 산의 소리까지 나왔고 마음 같아선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이모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대요. 이모 성격에 분명히 저한테 미안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사과하고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찝찝했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어요. 2달 뒤 이모는 호텔에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꼭 가야 하냐고 투덜거려댔고 마음 같아선 오지 말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모가 얼마나 걱정을 할지 알았기에 어르고 달래서 데려갔네요.
어찌나 치사하고 더럽던지요. 하지만 이후로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정냄이 떨어지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더군요. 특히 지난 추석 때였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추석 때 저희 이모한테 꼭 가야 하냐입니다. 이모님이야 100번 양보해서 저를 키워주시기나 했지만 그 결혼한 남자분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않냐면서 불편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저는 또 어르고 달랬습니다. 두 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서 그렇지 이모랑 이모부라고요. 장인장모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처가어른들이라고 생각하면 잘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명절 당일날 이번엔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기어이 사람 뚜껑 열리게 하대요. 전날 아침에 도착해 명절 음식 준비 다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슬슬 이모한테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점심에 친척분들도 오실 거라며 음식을 좀 더 만들랍니다. 분명히 어제 어머님께 내일 점심에는 친정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척분들 맞을 준비를 하라시니 당황스러웠지요. 저는 어머님께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이제 가봐야 한다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시대요. 어머님은 저더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제가 이모네에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답니다. 굳이 가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 아들은 데려가지 말랍니다. 당신 아들이 그 집 사위도 아니고 가놓고 말해서 받을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피곤하게 거기 가서 비위를 맞추게 하냐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라며 솔직히 부모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법이라며 저더러 야무진 줄 알았는데 요즘 하는 짓 보면 헛똑똑이라고 그러다 후회하지 말고 제발 밥그릇 잘 챙기라나요? 어머님이 한마디 한마디 더 하실 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밥그릇 타령을 하실 땐 그 천불이 화산이 되어 폭발해버렸어요. 제가 어머님 떨어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며 어머님은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냐 따졌어요. 솔직히 저희 시부모님이요. 돈 없어요. 결혼할 때 보태주신 5천도 당신들 돈이 아니라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는 걸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져 묻지 않았던 건 어차피 저희 부부한테 들어간 돈이니 저희가 서운해할 수는 있어도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께는 늘 한결같이 잘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으셨다니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어머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자기와 제 이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을 낳고 키운 진짜 엄마지만 저희 이모는 저를 키워주기만 했으니 당신과는 비교 불가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니 당신은 재산과 상관없이 저희로부터 효도를 받는 게 당연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키운 거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효도는 남편한테서만 받으시면 되겠다고요. 저야말로 받을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피곤하게 여기서 전이나 붙이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이 난다며 거실로 나와 제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도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며 목소리를 높이길래 넌 여기서 니네 엄마랑 음식이나 하고 친척 맞을 준비나 하랬네요. 그리고 하루빨리 집에서 네 짐 빼가라고 했어요. 곧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어머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러냐입니다.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받을 것도 쥐뿔없는 이 집 며느리 그만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바로 이모네로 향했습니다. 혼자 온 저를 보고 이모가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요. 마침 이모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이모에게 그간 남편과 어머님이 했던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황당해하기도 했고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답니다. 이번에 결혼한 남자분 그러니까 이번 이모부가 이모보다 재산이 더 많기도 하고 금전적인 걸로 얽혀서 괜히 좋을 거 없다는 사실에 두 분 다 동의했기에 혼인신고는 없이 살기로 했다고요. 이모가 저더러 진작 말해줄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 하길래 저는 펄쩍 뛰며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안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털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남편과는 이후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미안하다 어쩌다 하더니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더는 볼 일이 없었던 거겠지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부추기신 것도 같고, 하긴 다 끝난 마당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떤가요. 아,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나서 남편한테 우리 이모 혼인신고 안 했다고 말은 해줬더니 그 소리를 왜 진작 안 했냐며 사기혼이라나. 당연히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였지요, 뭐. 한편 저는 이혼 후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모가 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더라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하시대요. 그리고 외제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이 정도면 저 정말 운 좋은 사람 아닌가요? 당분간은 잡생각 하지 않고 이모부 회사에서 열심히 제 실력 발휘를 해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복장 터져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애도 있고 그래서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무신경한 시댁에 헛소리 짓거리는 신우까지. 더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상사랑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라면서 사람이 착실하고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이라니, 당시 저는 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래저래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온다 생각하고 나갔던 자리였지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취미가 테니스였고 또 반려동물 동호회에 가입해 있었을 만큼 취향과 성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말도 잘 통했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지요. 이후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금세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 나이 18살, 그리고 손이 신우 21살 때 아버님께서 급성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원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고 이후로 어머님이 건물 청소며 식당일, 그 밖에도 온갖 자비를 하며 남편과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 시기에도 어머님은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아무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야 저도 저희 부모님께 느끼는 고맙고 죄송한 감정과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니 제가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어머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으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말도 솔직히 좀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저더러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할도리는 해야 한다. 나는 내 아들 아침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다. 국이나 탕은 꼭 있어야 한다. 남자만 돈 벌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아이고 정말이지. 그때만 다시 생각하면 바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지경이네요. 결국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드센 시어머니를 이겨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저렇게 당부하시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았으니 제가 진짜 며느리라도 되면 죽어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말투가 살갑지 않다는 건 잘 안다면서 평생을 팍팍하게 사셔서 그런 거니까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그럽디다. 게다가 이틀 뒤 남편이 손희 신우한테 도와달라고 SOS라도 친 건지 손희 신우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저는 정식으로 만난 적도 없었는데 회사 앞으로 불쑥 찾아온 걸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도 없어 얼떨결에 서로 안면도 트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지요. 신우는 하는 말이 자기는 저를 사진으로 보기도 했고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면서 제가 마음에 쏙 든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혹시 좀 언짢은 소리를 하셨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기가 있어서 하신 소리는 아니고 사는 게 힘들었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며 자기가 어머님 대신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려운 분일지라도 남편도 내 편이고 신우도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시댁 아닐까 싶었거든요. 경제적인 거야 남편이랑 처음부터 반반으로 해서 두 사람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했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흘러가는 게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한 두세 달쯤 됐을 거예요. 하루는 회사 사정이 좋지가 못하다며 여직원 위주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를 포함한 여직원 3명 모두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희끼리 정말 실없이 울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당연히 재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바로 이튿날부터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나라 상황부터가 좋지 못해서 재취업은커녕 서류 통과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초조하지 외벌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안쓰럽지. 그런데 그 시기에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아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어쨌든 크고 중요한 일이었던 만큼 일단은 양가의 소식을 알렸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축하와 함께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집에서 쉬면서 퇴근하라셨지요. 제가 돈 걱정을 하니 그건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요. 물론 받았을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던지.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돈에 관해서라면 꽤나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문제로 갈등이 좀 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며 남편과 신우를 키우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제껏 고생하신 어머님께 죄송해서라도 손은 못 벌린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인 장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다대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남편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네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어머님의 반응은 친정부모님이 보여주신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는데 어머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진짜 나을 거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지금 당신 아들 외벌이하고 있는데 저더러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런데 모질이 같은 남편이 거기다 대고 그게 무슨 소리시냐? 그 한마디를 못하대요. 어머님의 말씀에 속도 상하고 충격도 받아서 애는 저 혼자만 들었냐고 한마디 해버리곤 저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노파심에 하신 소리라며 저더러 어머님한테 말 좀 사근사근 할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입 찢어버린다고 했더니 놀랬는지 더는 아무 말도 안 하대요. 임신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도 입덧이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안 되었지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의 생신이 되었고 저는 남편더러 혼자 다녀오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안 오냐면서 그러면 어머님이랑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더러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기 누나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외식할 거니까 집에서 뭐 안 해도 된다고 조금만 참아달라대요. 진짜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생일 당일이었어요. 저녁 5시쯤 되니까 신우네 부부와 어머님이 도착했지요. 현관을 들어온 신우가 무슨 자기 집 들어오듯이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그렇지 미역국도 준비를 안 해놨냐면서 대박이라고 빈정거리대요. 어머님도 말씀으로는 미역국은 무슨 미역국이냐며 어쨌든 이렇게 모였으니 좋다 하시긴 했는데 표정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뭘 먹을 거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곱창이 드시고 싶답니다. 곱창 소리 듣자마자 저는 다녀들 오시라고 저는 집에 있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기도 안 간다고 저랑 둘이서 집에서 뭐 따로 시켜 먹을 테니 셋이서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생일 주인공이 며느님 배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도 같이 안 먹는 거냐며 이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이고 신우고 꼭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더러 며느님 그러면서 매기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한마디 쿵하고 하니까 어머님도 짝하듯이 당신 팔자가 그러면 그렇지라며 간만에 모여서는 니들 너무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화가 많이 났지요. 어머님도 입덧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알겠다고 참고 먹어보겠다고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곱창집 바닥에 거하게 토했어요.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개워낸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비위가 약해서 어디다 쓰냐고 제 탓을 하시더군요. 신우도 일부러 어머님 보라고 그런 것 같다면서 자기 남편한테 수군거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어머님한테도 마음 푸시라 사과를 하고 있었고 신우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뭐가 미안하고 뭐가 죄송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안 가겠다는 사람 있는 대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따라 나섰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이후로 아이 낳을 때까지 시댁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화고 문자고 안 드렸어요. 와도 무시하고 남편한테 하라고 하고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어머님이건 신우건 간에 한 번만 더 부딪혔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은 흘러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어머님께서 당신 손자라며 매일같이 사진 보내라 얼굴 보여달라며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솔직히 적극적으로 대꾸해드리진 않았지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비위까지 맞춰드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는데 어머님이랑 신혼애가 축하해주러 온다대요. 아마 제가 애 낳고 한 번도 먼저 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든 올 구실만 찾고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남편 생일이 되자 축하해주러 왔다는 사람들이 어째 다들 빈손으로 온 건지 아무튼 사람들이 모였으니 배달 음식을 몇 개 시켰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을 붙들고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냐 하시더니 포동포동한 남편 얼굴을 부여잡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래요. 살은 애랑 씨름하는 제가 빠졌는데 그렇게 치킨이며 해물찜이며 음식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서 그런지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애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애를 달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칭얼대길래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식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벌써 그릇을 핥다시피 먹어치웠더군요. 제 건 덜어놓지도 않고 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살다 별꼴을 다 보겠다며 치킨 한 마리 시켜줄 테니 너 혼자 다 먹으랍니다. 하지만 어머님보다 더 저를 화나게 한 건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래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프라이팬으로도 맞았지만 이렇게 못난 모습은 보인 적이 없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언니나 실컷 맞으면서 살라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눈물은 속 들어가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왜 매번 멋대로 행동하고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언니도 며느리면서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그만하랍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나 어쩐다나? 결국 제가 남편더러 이 XX야 네가 제일 나쁘다고 욕을 했어요.
모지레같이 지 마누라 편도 못 들어주는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자 들었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고 있던 애를 남편한테 줬습니다. 네가 키우라고. 나는 너가 싫어서 얘한테도 정이 뚝 떨어졌다고 못 키우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뒷목을 잡으시더니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냐입니다. 남편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애는 울고, 신우도 저더러 미쳤다고 마음대로들 짓거리라 하곤 핸드백하고 차키만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정으로 향했지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는 친정부모님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셨다대요.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친정부모님더러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무신경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싫고 신호하는 짓도 재수없고 무엇보다 남편한테 조금도 의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친정부모님도 그러면 살지 말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흠이냐고 애도 줘버리고 새 출발하라시대요. 이후로 지리한 소송 끝에 제가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애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하는 법이라며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으라 하질 않나, 신우가 자기가 엄마 입단속 시키겠다며 마음 풀나질 않나 별의별 어줍잖은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네요. 누군가는 저를 욕하겠지요. 살다 보면 지금 겪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그리운 날도 있을 테고 제 결정을 후회하는 순간도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련 없이 후련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